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아이 기다리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소치님들도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몸이 안 좋아진 이유 중 하나가 좀 무리해서 제가 강의자료 만들고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요즘에 좀 흐름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보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빨리 좀 분석을 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면서 좀 무리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금 현재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실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극과 극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최대한 저는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서울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입지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 저희가 선호하는 강남이나 서초구나 마포나 강동구, 성동구 이런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계속적으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곳들은 고점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서초구 대장이나 마포구 대장 이런 곳들은 하락하기 직전에 예전 고점이 있잖아요. 그 고점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나오고 있는 매물의 호가도 계속 실거래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서울만 그럴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지속적으로 이 반등을 하기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세가 반등을 유심히 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반등을 하기 전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지방과 딱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전세가의 반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락기로 접어들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무서워서 집을 못 사요. 대신에 전세를 사려고 하죠. 그럼 전세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이 정체가 되어 있던 매매가를 건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집 사겠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여기에 조금 더 기름을 부었던 게 저는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차라리 갱신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갱신은 기존의 전세 가격에서 5%까지는 올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웬만하면 갱신하겠죠. 그럼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면서 이 가격을 상승을 더 촉진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반등을 하는 거죠. 그 시작점이 지금 서울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은 서울의 2급지까지 계속 갈 거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서울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호재도 있고 그런 곳들이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남도 움직이고 있고요. 안양 같은 곳도 움직이고 있고 이 흐름이 계속 번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정말 지금 서울 수도권 많이 비싸다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이 들면 결국에는 지방광역시 이런 곳도 움직이겠죠. 근데 현재는 서울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정말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보통 객관적인 지표인 매매지수, 전세지수, 거래량, 미분양, 청약 경쟁률, 입주 물량 같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럼 정말 지금 내가 보는 이 지역의 흐름이 어떨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지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지표를 보게 되잖아요. 이 지표가 뭘 의미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눈에 띄게 지금 상승으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거래량이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지역들의 거래량이 평균, 예전의 평균보다는 아직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도 조금씩 이 평균에 근접해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이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갈 것인가. 근데 그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하락했을까 생각해야 되죠. 저희가 2022년에 금리 인상이라는 그 강력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그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재적인 요인은 괜찮았는데 너무 강력한 외부적인 요인이 오니까 심리에 의해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가격이 빠진 거죠. 그쵸? 그럼 반대로 다시 심리가 회복이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예전처럼 평균 이상으로 계속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해야 할까요? 경제 기사를 많이 봐야겠죠. 저는 매일 새벽 경제 기사를 읽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럼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요. 그쵸? 이제는 미국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하반기에는 뭔가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고용지표 같은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이런 요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과연 제대로 공부가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요, 조급해지면요, 공부가 손이 안 잡혀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르게 되면요, 지금이라도 이거 사야 돼라는 이런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사면 안 되는 이상한 곳을 사게 되고 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조급함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서울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임장을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거의 집중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확실히 흐름이 빠를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그 입지에 대한 부분, 지금 변화가 있는 곳들을 봐두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소치님들께서도 저처럼 지금은 서울 수도권 좀 집중적으로 임장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경제기사 계속 봐야겠죠. 저처럼 새벽마다 경제기사 보시면서 지금 혹시나 금리에 대한 부분이 뭔가 바뀐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계획이 일단 6월 달에 또 수도권에 임장을 갈 거고요. 7월에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서울을 좀 집중적으로 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못 가본 것들 더 많이 가보고 제가 데이터로 봤던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인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데이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후행이에요. 후행 지표예요. 현장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부동산에 못 가본다 했을 때는 전화라도 좀 자주 하면서 요즘에 진짜 거래가 잘 됐는지, 실거주자들이 거래 많이 하는지, 투자자들이 거래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많이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내가 이걸 단순화시켜서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서울이 어떻게 가고 있지? 서울이 왜 지금 반등하고 있지? 결국에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복기를 해보면 알아요. 예전에 그러면 서울의 매매지수, 거래량, 미분양, 입주물량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되었을 때 서울이 반등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다시 서울이 반등하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어요.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도대체 어디를 사야 되고 어디로 갈아타야 되고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을 다신 분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 다 찍어준다 하잖아요. 제가 찍어주게 되면 그분들이 왜 정말 제가 거기를 선택했는지 그걸 100% 이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누군가 찍어줘서 투자를 한다고 내 집 마련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보유하고 나중에 팔고 하는 모든 선택이 내가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매수를 하는 건 쉽지만 그 이후에 과정들이 나에게 정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찍어드리는 거 해드리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치님들께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